자, 그럼 말이죠. 이제 탄핵 심판별로 10차에는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 신문도 이제 마쳤고 각자 뭐 이제 어떤 포인트들 좀 유심히 봤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괜히 불렀다. 이거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증인을 부르면 부를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그냥 탄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더 드는데 특히 그 10차는 그냥 완결판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래 국무회의 없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끝이야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했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체포 시도 홍장원 전 차장이 2번 나왔죠. 예, 자기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여인영. 여인영을 통해서 이제 명단을 받아 적었다. 다른 분한테 혹시 들은 것은 있나요? 체포자 명단 관련돼서는 예. 여인영 사령관에게만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메모를 해서 이론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종합 결론적으로 증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괜히 했다. 아, 괜히 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변호인들이 선택을 했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한테 당신 선망 증상 있었지 그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이거 변론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우리가 헌재 재판을 바라보면서 어떤 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몸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국회 측에서 원래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은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구인장까지 발부를 하면서 그분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있죠.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망 증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의사니까 또 의사로서도 다르게 좀 이게 와닿을 의식 것 수준이 같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조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국민 정서상 좀 가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자로 요약을 한다면은 성과가 없었다. 네, 6자.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이따 저 5자도 있으니까요. 그때 성과가 없었다면 굳이 뭐 6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6자 해가지고 무슨 4자 아니, 아까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이 온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우리 이 의원님. 저도 보면 한덕수 총리가 나오셔가지고 이거 국무회의가 형식도 이상했고 하다 말씀하시는 순간 탄핵의 완결성을 이제 만들어주셨다 이런 생각하고요. 애초에 이럴 줄 알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지? 하루 살이니까 하루 더 최대한 오래 끌어야 일단 우리 당 대표 재판도 빨리 나고 그거보다 3월이 되면 운수가 대통하여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계시다는 썰이 강력합니다. 저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양력으로 3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이 절차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보수층 중에서 막 열심히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탄핵 나고 나서 재정비해가지고 어렵지만 정권 재창출, 보수 재건을 위해 가보자라고 하는 게 전략에서는 되는데 지금은 거의 행운의 편지 수준이에요. 이 편지를 10명한테 돌리면 행운이 일어납니다라는 것처럼 주변에서 열심히 시위 나가고 이게 지지율 60% 넘으면은 탄핵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집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수준의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게 있어요. 조태용 그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잘 기억 안 납니다. 조태용 씨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갑자기 맥락 없이 10차 변론에서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맥락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닐까? 김건희 씨가 항상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의혹을 대통령이 또 확인해 준 거예요. 아니야, 난 근데 이거는요.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과 뭐 사저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적 소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진짜로 못 봤다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핸드폰을 수시로 보셨잖아요. 아니 뭐 잠 깨우라고 문자 보내고 이때잖아요. 수시로 보셨잖아. 근데 김건희 여사 핸드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볼 수 없는 핸드폰이야. 누가 V1이고 V2인지 잘 모르겠어. 이 핸드폰 얘기만 들어도. 자, 그리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이제 영장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장외 여론전에 함께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뉴스, 이 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네. 좋겠는데 팩트 측면에서 보면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 그렇죠. 네. 압수수색하고 통신영장만 신청한 적이 있다. 네네네. 근데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완전히 다른 거고 통신영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적이 없고 피의자만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영장인데 이제 기각됐죠.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하고 중복되게 이제 압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거고 게다가 지금 탄핵 사건이거든요. 네네네. 탄핵 사건에서 체포가 적정했는지 말했는지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마 변호사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내란죄 수사받고 있는 이제 형사재판 아닌가 착각한 게 아닌가. 너무 착하게 얘기하신다. 그럼 이제 악하게 좀 착하게가 아니라 민주당 스탠스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윤곽근 변호사님이 네. 국민들 속이시는 거예요. 네. 체포영장을 넣은 적이 없는데 마치 체포영장이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으로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잖아.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영장이라는 뒤에 두 글자가 같다고 해서 막 그걸 혼동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 통신영장 헷갈리게 말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영장 한 번 넣었다 안 되면 재청구해가지고 무조건 인신구속시키고 이런 거 즐겨 하던 팀이 윤석열 한동훈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영장 기각되니까 다시 재청구할 듯 말 듯 하면서 언플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가지고 지금 신랑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제 얘기하는 거 역시 그냥 언플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은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랬을 거다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거든 이쪽에서는. 무조건 잡아 넣어. 싹 잡아 넣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제일 좋아하는 법원이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고 중앙지법도 버렸다. 체포적부심에서.
말씀드렸듯이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논점을 흐리는 그런 주제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들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좀 급한 게 아닌가, 좀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친구가 국정원의 친구 아니냐 그 보좌관이.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사가 나오자마자 링크를 걸어서 이거 맞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친구가 없다. 친구가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우리가 많잖아. 틈만 나면 틈만 나면 아니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시죠. 틈만 나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몇 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국정원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한테 확인해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 기사에 링크를 하면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모른다. 거기 아니다. 없고. 예, 아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혼란의 근본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란 사건 본래는 검사가 수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이걸 강하게 본인들에게 이첩을 요구를 했고 그때 부추긴 게 어딥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건을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런 혼란들의 책임의 일환이 공수처에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타격감이 없어갖고. 자,